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기간 동안에 강조한 것이 바로 미국의 우선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중국의 견제 강화 정책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약으로 내세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IRA가 후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세 장벽이 현실화될지 관건이 커 보입니다. 아마도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요.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혜택이 줄어들까 지금 그러한 우려에 우리나라 산업계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자,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니까요. 대략 한 37가지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정책 몇 가지만 소개하고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미국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겁니다. 추방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은 난민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단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에서 출생하게 되면 시민권 받는 것을 종료시키겠다. 그리고 네 번째, 난민 정책 일시를 중단하겠다. 난민법이라는 게 있죠. 난민법에 의해서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 테러 집단으로 하겠다. 이제 마약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세계가.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바로 뭐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미국 기업들이요,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막겠다,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개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소득세율을 감세하겠다. 그리고 법인들의 법인세율도 감세 정책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가 바로 중국인들이 미국 내 토지를 구입하는 것, 매입하는 그런 것을 금지를 시키겠다. 그 중국인들이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호주 이런 등지에다가 부동산을 투기하게 되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건을 내놓으면 가격이 또 폭락하고 말이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투자하면 가격이 상승했다가 매물을 내놓으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건 누굽니까? 미국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동안 그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얼마나 땅 투기를 했습니까? 그때 가격이 막 폭등했죠. 부동산 경매가 나오면 200%, 300% 낙찰이 되고 말이죠. 다 거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계속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투자자들이 다 도피했습니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투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역시 중국 당국도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는데도 많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미국도 중국인들이 미국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과감하게 막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째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좋은 소식입니다. 크리스찬 기독교인들한테는 좋은 소식인데요. 참 우리나라는 기독교 입국문을 누가 세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쟁시장 원리,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 문제는 종북 세력 때문에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국회의원들의 입법 칼럼을 수십 년을 글을 쓰고 어떠한 법률이 제정되는가 늘 리서치하면서 평생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 상권 분리, 입법, 사법, 행정의 정책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글을 쓰고 있고 늘 입법, 사법, 행정을 주시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은데요. 그런데 저도 기독교인인데요. 미국의 공립학교 내에서 기도할 수 있고 종교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16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말이죠. 야당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20대, 21대 지금 그러다가 통과를 못 시키고 22대도 지금 발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10월 27일 날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100만 명 이상이 나와서 반대 집회했는데요. 이거 미국에서도 이 트럼프 당선자가 이 내용을 아는 겁니다. 이거 심각하거든요. 차별금지법 통과시켜 놓고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22번째가 말이죠. 남성과 여성을 미국 정부가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성별로 지정하겠다. 그런데 트랜스젠더들 있잖아. 트랜스젠더. 예? 트랜스젠더 남성에서 말이죠. 여성으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그 여성이 여성 스포츠 같은 거 참여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이 차별금지법 통과로 해서 말이죠. 사회적으로 무리가 많다 보니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참 이런 공약은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큰 성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아마 이런 공약들이 내년 당장 되는 게 아니겠죠. 내년 1월 20일 날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압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수립이 된다면 아마 크나큰 성과를 올리지 않을까. 이제 그러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바로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자국민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강도 높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관세를 높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관세 장벽이 높아지게 되면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산업계도 우리나라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한국에 있는 주력 산업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요. 중국을 제치고 미국에 지금 수출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399억 달러를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야 한국에서 말이야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 한미 지금 미군들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잖아요. 많은 좀 보상금을 달라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도 잘 협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이제 내년에 시작되는데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 아주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50% 이상 오를 정도로 4년 동안 무사히 잘 넘겼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2017년 18년도에 말이죠. 이 트럼프 그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라든가 또 LG라든가 많은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 삼성전자에 말이죠. 영업이익이 최대 단군 이래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도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때문이었죠. 그리고 미국이 말이죠. 중국의 그 화웨이 있죠. 화웨이를 제재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많은 수출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극대화된 것도 미국의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만약에 한국에도 관세 부과를 좀 많이 시킨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도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윤 정부 이후에 윤 대통령 이후에 수출이 상당히 호조됐습니다. 예. 많은 그 흑자를 냈어요. 우리가 이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 GDP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국내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은 지난 그 뭡니까 팬데믹 사태로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어렵긴 어렵지요.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게 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트럼프 2기에도 한국하고 원만한 그런 경제 활동이 잘 이어져서 대한민국의 수익을 기업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면 더 이상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미국에서 개인들의 소득세 감세하겠다, 법인세를 감세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확대됩니다. 재정이 적자가 생기냐? 적자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국공채 발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제금리가 상승해요.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10년물 국채 같은 게 상승하게 되면 어떤 현상일까 합니까? 강달러가 돼요. 달러 강세가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1달러에 얼마입니까? 한 1389원, 1390원 가잖아요. 만약에 내년 1월 달부터 이렇게 보호무역주의, 미국민 우선주의를 채택해서 관세를 높이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강달러가 돼요. 그러면 원화 가치는 폭락합니다. 그럼 만약에 1달러에 만약에 1,500, 지금 현재 1,400원이 안 되지만 1,500원, 1,600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수출하는 사람은 좋겠죠. 그러나 수입하는 기업들은 수입해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생산하는 기업들은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져도 걱정, 올라도 걱정. 그래서 달러가 적정률이 한 1,200~1,300원이 적정하지요. 1,300원. 그런데 1,200원, 1,300원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1,400원 이상 1,500, 1,600이 간다면 강달러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우리나라도 복받은 나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뭘 부탁했나요? 한국은 조선업이 강세다. 조선업에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국이 좀 지원해가지고 조선업을 활성화시키자. 수리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그런 발언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HD 현대중공업 주가가요 오늘 15.13% 올라가 가지고요 폭등했죠. 예, 그래서 한 주당 20만 8,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얼마나 또 좋은 소식입니까? 참 세계 언론들이 어떤 기사에 따라 또 세계의 주요 인물이 말 한마디에 막 주가가 폭락하고 폭등하고 이런 한 주당 2만 얼마가 올랐어요. 하루에 15.13%가 폭등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 각국들이 말이죠 국방력 강화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방위산업체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무기들이 얼마나 지금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사 이익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트럼프 1기를 잘 넘겼기 때문에 2기도 이런 어려운 난제들이 있지만 기회로 삼아서 정말 좋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한국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한국의 행정부,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또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러한 부처들이 말이죠. 어떤 정책을 잘 수립해서 이런 정책 역량에도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 이런 거대 경제 국가에서 자국민을 우선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개인은 뿐만 아니라 법인뿐만 아니라 각 국가들도 각자 도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뉴 트럼프 시대에 정말 어떤 고상한 도덕적인 원칙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도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장관 회의를 범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선제적이고 공격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상이 걸린 게 뭡니까?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도 물론이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런 감축법, 수정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 자체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보는데요. 이제 하여튼 미국에서 문제는 관세 장벽입니다. 관세를 많이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에도 많은 타격을 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런 말을 했네요. 차기 미국 행정부의 미국 경제에서 한국이 갖는 중요성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새롭게 닥치는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양국 간의 한미 간의 산업협력에 새로운 기회가 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세계적인 그런 또 중동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도 있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에도 크나큰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한국은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가지고요. 큰 과제를 기업과 정부가 뜻을 모아서 정말 지혜롭게 나간다면 한국 경제에 크나큰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트럼프 제2기 대통령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이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